오늘은 8월 25일 8주차 블로그 수업인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동영상 만드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건데, 동영상을 만드시려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사진들을 편집 프로그램에 가져와서 얘를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디지털 카메라 촬영한 사진 그리고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용하여 타이틀, 그 다음에 뭐 자막, 그 다음에 이제 뭐 효과, 배경음악, 그 다음에 효과음 등을 처리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럼 첫 번째 뭐로 해야 될까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겠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동영상 편집이라고 하죠. 그렇죠? 동영상 편집. 그럼 여러분 나눠드린 프로그램 중에 여기에 베가스 프로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베가스 프로 14, 베가스 프로 16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베가스 프로 14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인데요. 여기 프로그램이 폴더 하나하고 파일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USB 메모리에 보면 있으실 거예요. 베가스 14,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베가스 프로 14.0.0.21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설치가 안 돼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강의실에는 얘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할 때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인증 처리는 거기에 패치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패치 폴더에 가면 패치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얘를 가지고 실행하면 패치가 돼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베가스 14라는 거를 더블 클릭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로 설치할 건지 독일어로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데 영어로 설치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바탕화면이 아이콘에 깔리든 안 깔리든 나중 문제니까, 그리고 나서 패치 작업을 하세요. 패치 작업을 하면 이렇게 러시아 말로 뜨는데, 그냥 다음 누르시면 피니시 끝났어요.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그럼 인증은 끝난 거예요. 베가스 16을 쓰시려면, 베가스 16은 여기 설치 방법을 제가 써놨으니까 이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베가스에서 사진, 영상을 가져오게 할 거예요. 그래, 가져와야 거기다가 무슨 편집을 하든 꾸미든 할 거 아닙니까? 이 작업을 해볼 건데요. 바탕화면에 혹시 베가스라는 아이콘이 깔려 있는지, 없으시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모든 프로그램 안에 영어로 베가스라고 있을 거예요. 베가스 14. 베가스 14를 실행하면 되고, 영숙님은 14가 거기에 에러가 나서 제가 16을 잘 깔아놨으니까 16으로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이대로 두시면 돼요. 베가스를 실행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시커먼 창이 하나 보이고요. 왼쪽에 뭐가 넓은 게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요런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을 잘라서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 창을 닫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중간에 보시면 중간 줄에
미디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트랜지션, 비디오 FX, 미디어 제너레이터라는 5가지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뭔가 잘못 눌러서 이런 거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르고 삭제라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렇게요.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럼 Alt DD 누르면 돼요. Alt DD 해보세요. 막 닫아보세요. 이렇게 X자가 있는 거 다 눌러가지고요. 막 엉망 만들어 놓고요. Alt DD 누르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D를 2번 누르면 원래 창으로 돌아옵니다. Alt 여기 있죠? A 요거 Alt키 이거 누른 상태에서 D자를 2번 누르시면 돼요. 엄지로 Alt키 누르고 검지로 DD 누르시면 된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안 쓰니까 다 늘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창에 오세요. 익스플로러 창에 오시면 아까 사진 폴더에 사진 넣어놓으신 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자 USB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으신 분들은 그 USB 메모리 찾으셔가지고 예, 폴더를 열어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쫙 보일 거예요. 이게 보일 거라. 근데 어느 게 사진이고 어느 게 영상인지 몰라요. 구별하기 힘들어요. 이게 사진인지 저게 사진인지 우리 몰라요. 사진과 영상이 동시에 같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사진하고 영상이 보여요? 저처럼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자, 이렇게 파일명으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내용으로 보입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딘가 잘 보세요. 얘를 열어보시면 거기에 디테일하게 볼 것인지 리스트 목록으로 볼 건지 아니면 썸네일로 볼 건지 세 번째 있는 거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썸네일로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처럼 돼 있으면 그림이 보이니까 수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을 하나씩 화면 아래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끌고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되고 얘를 벽에다 붙이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도 끌고 와서 이렇게 갖다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럼 사진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진은 어느 천년설에 하나씩 가져와? 하나씩 아까 막 100장, 200장 준비한다 그랬는데 이걸 언제 다 끌고 오냐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A 하면 다 선택되거든요. 컨트롤 A. 그리고 얘를 끌고 오면 한꺼번에 쫙 끌고 와줍니다. 아무거나 클릭해요, 사진. 응? 아무데나 하나 클릭해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진과 사진이 있는데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넓게 보이고 좁게 보이고 그래요. 이렇게 좁혀 보일 때는 이 전체를 볼 때 쓰는 거고요. 전체를 쓸 때 이렇게 보는 거고요. 휠을 굴리면 위아래로 굴리면 얘가 좀 넓게 보이거든요. 넓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넓게 보일 때는 뭔가 편집을 하거나 안에 있는 내용을 뜯어 고칠 때는 이런 식으로 봐요. 네. 자, 이런 세로 사진도 있네요. 그렇죠? 세로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워버릴 건데 뭐 지우는 건 나중에 지워도 상관없지만은 문제는 사진과 사진이 이렇게 딱 하니 붙어 있어서 이 사진이 끝날 때 갑자기 툭하니 바뀌어 버리죠. 보세요. 이때 툭하니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사진이 이렇게 가다가 툭하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진이 안 이뻐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휠을 굴려가지고요. 휠을 굴려서 화면을 좌우로 움직여 볼 건데, 자, 여기 보세요. 화면 하단에 좌우로 움직이는 스크롤 바가 있고요. 휠을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굴리면 이렇게 촘촘하게 보이고,
휠을 위로 굴리면 넓게 보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넓게 보이면 하나의 그림이 똑같은 게 세 개가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중간에 마디가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디가 있다라는 거. 자, 오른쪽 사진을 끌고 왼쪽 사진 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오른쪽 사진을 요 왼쪽 사진 쪽으로 끌고 왼쪽으로 가면 이 부분이 요렇게 무슨 0. 얼마 이렇게 숫자가 보이면서 하얀색, 파란색으로 겹쳐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제일 아래줄 한번 볼게요. 제일 아래줄에 보면 말굽자석 그림 있나 확인해 보세요. 맨 하단에 조그만 아이콘들이 자잘하게 있는데 끝자락에 가면 말굽자석 같은 게 있나 확인해 보세요. 얘를 눌러주세요. 눌렀다 뗐다 하면 안 눌려진 거하고 눌린 거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 그 옆에 보면 냅킨 접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파란색, 하늘색으로 생긴 거예요. 얘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은 뭐냐면 오토 리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선택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3개가 말굽자석부터 그 옆에 것까지 3개가 선택되어 있으면 수월해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이 사이가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마우스를 끌고 가서 붙일 수 있고요.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사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영상은 앞쪽으로 끌고 가면,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여기가 벌어져요. 그럼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빈 공간. 검은 창이 떠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갖다 붙이면은요, 이렇게 탁하니 붙었다가 왼쪽으로 더 끌고 가면 겹쳐져요. 겹쳐지는 쪽에 파란색하고 하얀색 준이, 곡선이 생기고요. 그 사이에 숫자가 보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겹쳐졌냐는 숫자인데 0에 세미콜론 29, 1 벗어나면 1초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겹쳐졌는데 겹쳐진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앞에 있는 영상과 뒤 영상이 겹쳐지죠? 얘를 그대로 보면 보세요. 여기다가 화면이 갑자기 툭 변하죠? 근데 겹쳐진 자리를 보면은요, 쓱 하고 겹쳐져요. 영상과 전과 후 사진이, 전과 후가 이렇게 겹쳐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러면 사진이 멋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어느 천년설에 이거를 다 겹칩니까? 그래서 여기다 선택하고요. 이 동네 여기다 밑에다 선택하고요. 컨트롤 A, 딜리트. 컨트롤 A 누르고 딜리트 하면 여기서 사진 가져왔던 영상이나 사진이 다 지워져요. 자, 이 사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사진을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5초 동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을 편집하려고 사진을 가져오면 사진은 기본적으로 5초 동안 보이게 돼요. 영상은 10분짜리면 10분짜리 보여주고 15분이면 15분 보여주는데 사진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초간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서로 1초간 겹치게 하면 보기 좋은 영상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사진을 여러 개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하나도 겹친 게 없으니까 일일이 마우스를 드래그 해서 여기를 겹치게 되면 이렇게 1초 지나면 다음 사진하고 쓱 겹쳐지면서 나오고, 이 사진하고 그 다음 사진하고도 쓱 겹쳐서 나오고, 또 이 사진도 쓱 겹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천년세월에 4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400장 가져서 겹치게 할 거냐고. 자동 겹치게 하는 명령을 걸라 그래요. 예.
사진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1초간 겹치게 하는 명령을 설정할 겁니다. 설정해 놓고 사진을 가져오게 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따라서 하세요. 여기요. 옵션 따라가세요. 옵션 헬프 옆에 보면 옵션이 있어요. 저 밑에 프리퍼런스 가셨어요? 그 다음에 꼭대기에 보면 에디팅 옵션에 가서 제일 밑에는 프리퍼런스 가셔가지고요. 거기 제너럴 위에 있는 에디팅을 누르시면 요런 거 혹시 보이나 보세요. 15, 2, 2, 1 뭐 이런 거 보이나 보세요. 확인하셨어요? 제너럴 위에 있는 에디팅을 누르셔야 돼요. 에디팅 찾으셨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automatically overlap multiple select media when add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체크하시면 된다고. 이건 뭐냐면 사진을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5초간 보인다 라고 하는 거. 여기 뉴 스틸 이미지가 5초간 보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때 automatically overlap multiple select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면은 그 중에 앞에 사진과 뒤에 사진이 1초 동안 자동으로 겹치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장의 사진 한꺼번에 가져올 때 이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 확인 OK 누르시고 여기 있는 사진을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이 아래 창에다가 아래 여기 왼쪽 벽에다가 끌고 딱 갖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 자동으로 사진과 사진이 영상과 사진이 영상과 영상이 앞, 뒤 1초씩 겹쳤어요. 먼저 일단 뭐 어떻게 치워요? 자, 지금 이제 사진을 있는 대로 가져왔는데 어떤 사진은 양쪽이 왼쪽 오른쪽이 검게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진은 가져오면 위아래가 검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사진 찍을 때 비율 안 맞게 찍을 때. 이 영상의 사이즈는 스마트폰 사이즈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진들 일반 디카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을 가져오게 되면은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보세요. 왼쪽 오른쪽 검맞죠? 그렇죠? 비율이 안 맞아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영상은 비율이 맞아. 스마트폰 말고 디카 있죠? 디카.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거는 일반 스마트폰 동영상 사이즈하고 똑같은데 사진은 비율이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좌우가 검게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하면 세로 사진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로 사진은 확대해서 가로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주변이 여기 주변 있잖아요. 위아래가 잘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진은 선택하고 삭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삭제 어떻게 해요? 삭제는요.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돼요. 사진을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사진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해당 시점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당 시점이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클릭을 하면 이쪽에 미리 보기가 되고 플레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사진이 동영상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문제는 난 일부만 보고 싶다 그러면 요 밖에 영상이 아니라 영상을 마우스로 움직이면 안 돼요. 영상을 마우스로 움직이면 좌우로 펼쳐지니까 안 되고 이 밖에를 마우스로 드래그하거나 아니면 저 상단에 시간이 표시되는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앞사진하고 뒷사진이 1초간 겹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 사진은 3초만 나와요.
본 사진은 3초만 나오고 앞 사진 1초 겹쳤고 뒷 사진 1초 겹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를 촬영했는데 차 안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찍은 건 아니죠? 제가 운전하면서 찍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게 버스야? 아, 지하철이다. 지하철. 지하철 안에서 찍은 거네요. 버스네. 버스를 찍었고 이거는 어디 가서 이제 식사하는 장면을 이제 찍은 것 같은데. 이동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계절 4월입니다. 아,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멋있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창사 하듯이. 예.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이게 북부여성발전센터 전관이에요. 발전센터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약장서처럼 왜 저렇게 되는지 몰라. 착한 사람. 예. 자, 보세요.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처음에 제가 이거를 왜 촬영을 왜 했냐면요. 이제 우리 강의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제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려놨을 때. 그럼 이제 북부에서 강의한 건 이게 먼저 인트로가 나오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중부센터는 중부센터 여기 현관 앞에서 여기는 중부여성발전센터입니다. 좋은 강의 많이 있으니까 많이 구경하세요. 공부하세요라고 이제 찍었는데 그날따라 햇살이 너무 세가지고 눈이 너무 부신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있는 대로 찌그러졌죠. 그리고 찍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커. 대가리가 너무 크게 보여. 그리고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마이크를 연결해서 그런지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얘는 잡음이 없는데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는 괜찮은데 그래서 다음에 촬영을 다시 하자 하다가 결국엔 못했어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사진을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타이틀 넣어야죠. 타이틀 입력. 타이틀 입력 한번 해볼게요. 앞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두고요. 인서트에 가서 비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 겁니다. 비디오 트랙을. 그럼 트랙이 하나 위에 생겨요. 앞에 거는 이 중간에 있는 1번, 2번, 3번이 생겼죠. 그렇죠? 원래는 2번, 3번이 원래 트랙이었는데 1번을 하나 트랙을 넣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제목을 하나 넣을 겁니다. 제목을. 자, 인서트에 가서 네 번째가 비디오 트랙이니까 트랙을 넣으시면 빈 줄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죠? 빈 줄이 생기고 여기다가 뭐를 넣을 거냐면은 여기 메디아 제너레이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메디아 제너레이터 선택하셨어요? 그럼 왼쪽에 보면 이 체커보드서부터 쭉 있는데 타이틀 앤 텍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나 좀 보세요. 타이틀 앤 텍스트라는 항목이 있나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럼 얘를 왼쪽 밑 1번 트랙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 전 단계가 어떤 거? 다시 보세요. 여기가 지금 1번 트랙이고 사진이 보이는 데가 2번 트랙이고 오디오 영역이 보이는 데가 3번 트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디아 제너레이터라는 항목에 가서 타이틀 앤 텍스트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샘플 텍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1번 트랙에다 끌고 오세요. 이렇게 글자가 여기 이렇게 샘플 텍스트라는 게 생길 겁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글자를 고칠 건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렇게 요거 약간 하늘색으로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면 고칠 수가 있고 다 고쳤으면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필요 없으면 닫을 거고요. 필요하면 또 열어서 해야 되고요. 이 글자를 여러분이 이제 고쳐 쓸 건데 뭐라고 할까요? 아까 저 같으면 이정민 원장이라고 쓰면 되겠네. 디지털 서당 이정민 원장 쓰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글자를 써야지. 여기다가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요. 자, 이정민 원장을 쓰는데 글자가 이상하게 써져요.
글자가 이렇게 받침이 뒤로 갑니다. 얘는 한 글자씩 써가면서 키보드를 옆으로 가야 돼요. 한 글자 쓰고요. 한 글자 쓰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하나씩 따로따로 써주셔야 돼요. 저처럼 써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 타이틀을 쓰든지 여러분 블로그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글꼴은 바꿔주세요. 글꼴은 글 쓰는 공간이 안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글자체가 재미난 게 많이 있을 테니까는요. 요걸 눌러야 돼. 타이틀 자,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글자를 써주시고 나서 글자를 크기는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돼요. 바탕화면에서 크게 여기 오른쪽 미리 보기 전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글자 쓰셨는데 글자가 낱글자 쓰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쓰시고 얘를 가운데 맞춤을 하든 오른쪽 정렬을 하든 왼쪽 정렬을 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요. 보통 두 줄을 쓰게 되면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게 좋아요. 글꼴도 바꿔주시고요. 글꼴도 바꿔주시고 예.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여기서 조절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 커지고 작아져요. 이렇게 커지고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은 닫을 거고요. 이 창은 닫고 중요한 거는 이 타이틀이 왼쪽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되고요. 타이틀이 왼쪽에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트랙에 있는 이 사진들이 얘 뒤로 가야 돼요. 얘가 뒤로 밀려나야 된다고 이렇게 밀려나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나오고 나서 그 제목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본 영상이 나와야죠.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 제목이 이 미디어 제너레이터로 가져오면 기본이 10초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블로그에 가서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와서 플레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목이 10초간 보이면 지루하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애가 10초간 보여주면 영상이 멈췄나? 고장났나?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얘를 끄트머리에 와서 이렇게 줄일 거예요. 얼마나 줄일 거냐면 한 3초만 보이게 하면 돼요. 3초. 그리고 사진들이나 영상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제목하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3초 동안 제목이 나오고 나서 중간에 이제 사진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진과 앞사진과 뒷사진에 1초씩 겹친다고 했으니까 겹쳐가지고 이제 보여주니까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쭉 사진들, 여러분의 사진들을 거기에 이제 놓으면 되고, 사진이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마우스로 옆으로 당기고 제끼고 하셔갖고 옮겨 놓으셔야 돼요. 네. 일단은 제목하고 이 제목하고 본 영상이 이렇게 같은 줄에 있어도 돼요. 같은 줄에 있어도 돼. 같은 줄에 있어도 상관없죠. 어쩌면 제목 다음에 본문이 나오는 거니까 같은 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면, 자, 타이틀 입력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자막을 할 거예요. 자막 처리 해볼 겁니다. 자막 처리. 자막 처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이 사진이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죠?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내가 찍고 나에 연관된 거니까 이거는 케이크네. 이건 알아. 여기 차 타고 가면서 찍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 영상일까? 이게 어디를 찍은 거야? 남해대교를 찍은 거야? 인천대교를 찍은 거야?
아니면 마포대교를 찍은 거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하철 타고 가서 찍었나요? 예. 뭐 제가 운전하고 찍은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였죠. 그 지하철을 제가 운전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제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다가 자막을 넣어주면 좋겠죠. 이건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를 가는 중, 마포대교를 가는 중,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좋겠죠. 그때는 뭐를 하냐면 레거시 텍스트로 하세요. 타이틀 앤 텍스트가 아니라 레거시 텍스트. 그 다음 줄에 있어요. 다음 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사진에다가 보충 설명하고 싶은 사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여기도 똑같이 글자를 쓰세요. 근데 부연 설명이니까 양이 많죠? 그럼 메모장에다 써놓고 복사해서 가져오는 게 제일 빨라요. 하나씩 쓰려면 성질머리 나빠지니까 여기다가 제가 마포대교에서 촬영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자막을 이렇게 붙여가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잘 보세요. 지금 자막은 여기다 넣었잖아요. 여기다. 자막이 들어갔으니까 자막이 보이는데 다른 데다 클릭해 놓으면 다른 영상이 보이는 거지 자막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을 작업하실 때는 자막을 집어넣은 그 항목에다 클릭을 해놔야 여기 자막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글자가 너무 크죠? 글자가 크거나 글꼴은 여러분이 바꾸시면 되는데, 여러분 글꼴 바꾸실 때 이렇게 골뱅이로 시작하는 글꼴 바꾸시면 안 돼요? 골뱅이로 시작하는 글꼴을 쓰시면 이렇게 세로 쓰기처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골뱅이로 시작하는 글꼴 말고 그 나머지 글꼴 중에서 골목대장 글꼴이 있네. 골목대장 글꼴. 재밌다. 위치는요. 여기 플레이스먼트라는 항목으로 가시면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에디트 옆에 플레이스먼트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자막 위치가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막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도 자막을 하나 넣어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가지고 여기 자막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글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자막에다 클릭해놔야 이거 보이지 이렇게? 근데 글자가 너무 크거나 여러 줄을 한 줄로 이렇게 길게 써놓으니까 자막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자의 크기를 줄인다거나 해서 작게 줄여서 한다든지, 예. 글꼴 같은 것도 여러분이 보기 좋은 거로 좀 꾸며가지고, 예. 롯데마트채 같은 거 있네요. 롯데마트채, 예,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는 플레이스먼트 항목을 이용해서 어디에다 이렇게 써줘야죠. 그렇죠? 예. 위치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계절 4월입니다. 이곳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멋있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막이 길게 갔으면 좋겠어? 줄일 때는 왼쪽으로 줄이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길게 갔으면 오른쪽으로 길게 늘리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막의 길이가 기본이 10초인데 메디어 제너레이터에서 가져오면 기본이 10초씩 가져오는데 오른쪽 끄트머리에 가서 줄일 수가 있고 늘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제목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자막 넣고요.
중간에 자막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자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예능 코너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 배우 출연자들이 대화하는 말 내용이 자막으로 뜨거든요. 예전엔 자막이 외국어들만 자막이 떴죠, 우리말로 번역해서.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말이 이상해갖고 못 알아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제주도 분이 말씀하시면 뭐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그 우리나라 말인데도 그 방언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자막을 달아야 돼.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막까지 이제 달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효과를 좀 주고 할 거니까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이어서 할게요. 지금 이제 자막도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저런 것도 넣고 뭐 타이틀도 넣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뭔가 좀 꾸미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요 작업이에요. 요 작업. 여기 영상이 사진이든 영상이든 뭔가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소리가 시끄럽네. 소리가 시끄러운 거는 방법이 없어요. 소리를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 자, 얘는 사진이니까 소리가 없는 애인데 얘는 비디오 동영상이라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는 그나마 조용하지만 얘는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는 어떻게 줄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오디오예요. 여기가 비디오고 여기가 비디오 트랙이고 여기가 오디오 트랙인데 이 오디오 트랙에 자세히 보시면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줄여놓고 보시면 요 가운데 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가로선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에요. 스테레오니까. 그리고 요렇게 올리면 이 오디오 트랙 쪽에 오디오 트랙 제일 위쪽으로 올리면 손가락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요. 손가락 표시가. 이때 자, 비디오 트랙하고 오디오 트랙 사이쯤에다 갖다 대면 손가락 표시가 나타난다고. 확인하셨어요? 이때 마우스로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뭔가 이렇게 하얀색 선이 나타나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음폭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음폭이 줄어들어. 그럼 아까는 시끄러웠는데 그나마 조용해졌어요. 이거를 완전히 줄이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곳은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입니다. 목소리 깔고 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 이거 시끄럽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 뭐 시끄러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줄여야죠. 어떻게 줄인다? 아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얘를 바짝 줄여버리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이게 뭐야? 오면 되지. 그 촬영 끝나고 나면 와서 이제 서서히 가면서 서서 자, 이거 영상도 지워버릴 거고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제가 떠들고 있는 그다음에 장면이네.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처음부터 얘를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자, 촬영을 그럼 이제 하다가 이렇게 영상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또 뭐지? 56번째. 아, 이거는 생일 케이크인가 봐요. 56번째 생일 케이크인 거 보니까 예. 우리 와이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요런 거 소리가 나오는 거는 네. 들려주면 좋지만 보기 싫거든. 그렇지 않은 거는 소리를 줄여버리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줄여버리면 되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저런 동작 막 하게. 제 이제 떠드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이걸 내가 필요하면 넣는 거고 시끄러우면 얘를 줄여서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안 들리게끔 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묵음 처리를 다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 비디오 FX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걸 하시면 또 어려워지니까 일단 요대로 둘게요. 요대로 두고 얘를 파일에 가서 저장, 세이브. 네 번째가 세이브 저장인데요. 얘를 누르면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보기 좋은 데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데서 저장하시고, 이름은 영상 편집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고쳐 쓰고 또 하고 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장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거를 저장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베가스를 실행해서 다시 이제 일을 마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다 못했으니까. 그럼 파일에 가서 오픈. 여기도 있네. 여기 밑에 작업한 흔적이 있네. 오픈에 들어가서 어디에 저장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예. 카메라 폴더 아까 제가 여기다 저장했거든요. 아까 베가스 영상 편집 연습 여기 있네. 그렇죠? 얘를 누르면 영상이 쫙 아까 작업하던 순서 열려요. 열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다 해놨으니까 보이는 거지. 예. 이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또 고쳐 쓰고 내용 고치고 뭐 자막 글자 잘못했으면 또 고치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해서 또 저장을 하겠죠. 세이브. 처음에 저장할 때 세이브 할 때는 어디다 저장할 건지 뭐라고 저장할지 물어보지만 두 번째 저장을 누르면 그 이후로부터는 안 물어보고 그냥 저장만 돼요. 근데 이 저장된 파일을 친구한테 보내면 친구는 이 영상을 못 봅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베가스가 안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가 그 친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까지 같이 보내면 몰라도 그럼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떤 데이터는 뺐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장이 다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장을 해야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보내기 작업을 해야 돼요. 내보내기 작업. 이걸 우리는 렌더링 한다 그래요. 렌더링.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 타이틀 넣었잖아요. 타이틀 앞에 중간중간에 자막 넣었죠. 효과 뺐죠. 그렇죠? 소리 뺐죠. 그 다음에 여기 익스플로러에 가서 혹시나 음악 사이트, 음악 폴더에 가면 이런 음악들이 있는지 이런 음악을 밑에다 깔면 배경음악이 나와요. 배경음악이 나오고 좋네. 그럼 얘를 다른 음악하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써도 되고요. 계속 음악을 여러 개 다른 음악을 집어넣으면 새로 사진 찍은 걸 가로 영상에다 집어넣으려면 애먹죠. 어머 안 되겠다. 촬영하는 건 무조건 가로로. 여기 음악 나온 거에다가 제 소리까지 떠드니까 시끄럽네. 이거는 빼버리고. 그다음에 서서히 가면서 피사체를 가까이 소리가 좀 줄어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음악도요. 여기 가서 네, 이렇게. 삭제하는 자르는 방법. 키보드로 S자 누르면 잘려요. 키보드로 S자를 누르면 이렇게 오디오가 잘립니다. 영상도요. 중간에 보기 싫은 데 있으면 S자 누르면 음악이 영상이 잘려요. 좌우로. 그래서 잘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는 거고. 자른 거를 붙이는 기능은 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면 원래대로 영상이 이어서 나오는 거고요. 오디오 부분 같은 경우는 중간 부분이 뭐가 싫고 뒷부분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면 특히 또 얘가 보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남을 수도 있잖아. 하다 보니까 남았어 이렇게. 그럼 이 뒷부분에 맞춰서 잘라야죠. 그래서 S자 누르면 잘라지니까 S자 눌러서 잘려주면 이 뒷부분은 딜리트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고. 그러면 이제 배경음악도 깔려서 이렇게 배경음악이 깔린 상태에서 영상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익스플로러 찾아보세요. 여기 다시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가 뭐냐면 사진을 가져오거나 음악을 가져오거나 영상을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컴퓨터 안에, 여러분 소유의 컴퓨터에 음악이 어딘가 있어야 음악을 가져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효과 음악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폴더 안에 노래를 담아드렸어요. 음악을. 유튜브 프리라고 하는 음악을 담아드렸는데 약 480개 정도를 담아드렸거든요. 여기 있는 노래는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저작권에 위반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세요. 근데 노래는 들어보셔야 돼. 자, 이 음악은 기타 반주로 된 음악이네. 그렇죠? 이 음악은 공짜로 써도 되니까 이 음악을 끌어다가 바로 소리 나오는 거였나요? 어디에서? 음악 지금 이거 베가스에서요? 베가스에서만 들어볼 수 있고 딴 데서는 아니죠. 딴 데서도 여기서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해보셔야 돼. 소리가 들려야지. 그리고 이어폰으로 들려야지. 여기서 작업할 때 말고 다른 데서 만약에 당연히 들려야죠. 들리죠. 그러니까 그거 리스트 많은데 거기서 클릭하면 소리가 나냐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음악을 넣었잖아. 지금 저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 귀에는 들려야지. 안 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제가 유튜브 상에 있는, 유튜브에서 이거 허락받고 다 가져온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하나씩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려워서 제가 480개를 다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또 새로운 거 나오면 제가 또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래는 여러분 다 들어보셔야 돼. 이게 어떤 음악인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아니라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요건데, 들어보셨죠? 제 소개하는 거, 저 소개하는 난에 이게 음악이 뜨거든요. 또 그럼 선생님 쓰셨어요? 좀 전에 그거를. 예. 저도 써도 되나요? 이거는 다 누구나 써도 된다고.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복습 자료로 제작하게끔 했다라는 거를. 요거. 요 노래도 제가 여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요거예요. 요 노래. 요 노래 일부를 제가 자른 거예요. 요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안에 있어요. 이런 음악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다 쓰실 수 있어요. 언제라도.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작업하려고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제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 미리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이제 영상을 만들 때 가져와서 소스로 쓰는 거예요, 다. 그거 USB에 선생님 인트로 뭐 이렇게 일단 들어있는 거 있던데. 거기에 여러분 나눠드린 동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폴더 안에 픽서베이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픽서베이 동영상. 예, 픽서베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이런 폴더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파일들이 있어요. 요거는 메인보드 영상이거든요. 컴퓨터 안에 있는 회로들이 보이는 영상이에요. 이제 컴퓨터 안에 회로거든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PC 정비 관련할 때 제가 이걸 올려놓으면 좋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요거는 수영하는 건데 파다가 이렇게 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드론으로 찍었나봐. 근데 소리는 없어요. 소리는. 그 다음에 요거는 키보드를 따가닥 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하는 작업이 나와요. 영상이잖아요. 이건 어디다 쓰면 좋을까? 뭐 워드 자격증 같은 걸 제가 강의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다 앞에다 인트로를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이런 거는 미팅에 관련된 거니까 사람들 만나는 얘기잖아요. 서로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여기다가 글자를 쓰면 되죠. 타이틀을.
우리 김혜아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뭐 만드는 거 드는 걸 제목을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요걸 다 집어넣어도 되고. 요거는 이제 SNS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에서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트위터, 뭐 구글 플러스는 사라졌지만은 요런 아이콘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페이스북 잘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글을 써도 되지.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심전도 움직이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의 컴퓨터 실력을 끼워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놔도 되지. 심장이 쿵떡쿵떡 뛰는 거니까는 뭐 이런 거.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턴테이블이에요. 턴테이블. 이거는 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좋을 것 같아. 예. 가을에 듣기 좋은 음악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목을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지. 영상 길이만큼. 보기 좋잖아요. 쓸만하게 좋거든. 다 제가 받아갖고 넣어놓은 거야. 여러분 쓰시라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내보내기 작업을 하는데 이걸 렌더링 한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파일에 가서 렌더링. 파일에 가면 여섯 번째가 세이브 에이즈 밑에 렌더 에이즈. 다른 이름으로 렌더링 하기. 렌더링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담근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베가스로 무슨 작업한 거예요? 자, 배추 절인 거 가져오고 사이사이에 양념 넣고 좀 짜면 뭐 다른 거 좀 넣고 싱거우면 또 좀 더 넣고 뭐 이렇게 양념 넣고 그래서 이렇게 버무리면 김치가 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영상 편집의 가장 기본이에요. 렌더링은 뭐냐면 이제는 그걸 완성해서 김치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영상은요 MP4라든지 MP4가 여기도 하나 있고 저 아래쪽에도 MP4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소니에도 MP4가 있고 메인 컨셉 AVC, AAC, MP4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얘를 그냥 클릭하면 렌더 아이콘이 안 떠요. 여기 렌더 아이콘이 떠야 되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목록 중에서 1080p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1080p 예, 얘를 선택하고 렌더 버튼을 누를 건데 이때 어디에다가 렌더링을 할 건지 뭐라고 제목을 붙여서 렌더링 할 건지는 여러분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USB 메모리 달 건지 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해놓고 나서 완성되면 가져갈 건지 이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브라우저 버튼 눌러가지고 나는 여기에 있는 아까 제가 사진 폴더에서 가져왔으니까 사진 폴더에다가 넣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름 써서 저장 누르면 이렇게 폴더하고 파일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렌더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렌더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하면 큰일 나고요. 영상을 하나 둘 셋 영상 아무데나 하나 둘 셋 하면 전체가 선택되거든요. 아니면 시간 영역 보이세요? 시간 영역? 시간 위에 거기를 하나 둘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꼭 이래 놓고 나서 렌더를 걸어야 돼요. 여기다 렌더를 걸어야지 그냥 렌더링 걸면 큰일 납니다. 렌더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렌더 버튼만 누르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보세요. 예. 지금 12분 17초 영상인데요. 지금 23분 경과됐죠? 아직 3분 30초 정도가 남았다고 한 걸 보면 대략 20한 6분에 끝날 것 같은데 2배 이상 걸리네요. 2배 이상 걸려요. 이게 2배 이상 아우 너무 흔들린다. 이게 슬로베드처럼 퉁퉁 튀죠?
자, 근데 여기 다 끝나면 요거 클로즈 더 다이얼로그 박스 요거를 닫으세요. 요거 체크하세요. 그러면 렌더링이 끝나고 나면 이 창이 사라질 거라. 창이 사라지면 스피커에서 띵동 하고 소리가 나요. 렌더링 끝났습니다 하고. 그럼 제가 막 게임 같은 거 하다가 렌더링 걸어놓고 게임해도 제 컴퓨터는 딸리지 않으니까는. 그다 띵동 소리가 나면 이제 하던 거 멈추고 렌더링 마무리된 거를 가지고 이제 업로드 해야죠. 유튜브에다. 블로그에다 올려야 되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여기는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흔들리고요. 근데 렌더링이 다 끝나고 나서 보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그리고 요 미리 보기 창을 별도의 모니터로 연결해서 별도의 창으로 다시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모니터 하나만 쓰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서울대학교 컴퓨터 실습실 가보니까 모니터가 2개씩 되어 있더라고요. 이만한 큰 대형 모니터 2개를 놓고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역시 좋은 학교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어디다 렌더링을 걸으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제 여기 카메라라는 폴더 안에 저 아래쪽에다가 렌더링 걸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렌더링 거는 중인데 잠깐 아까 여기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씩 생겼어요. 이렇게 허연 거. 이거는 영상 편집에 사용했던 흔적이에요. 얘는 그냥 지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지워져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지워지진 않고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베가스를 닫고 나면 얘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백업 파일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거하시면 깔끔하죠. 아무래도. 95% 지났다고 나오네요. 아까 이거 안 지웠나 보네. 약 1분 정도 더 남았다고 하는데 렌더링 마무리되면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 미리 보기 이미지를 또 제작을 해야죠. 그래서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해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미리 보기 이미지 제작하는 연습했었고 아니고 좀 막 두 반이 헷갈렸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반에서 미리 보기 이미지 제작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블로그만 하고 헷갈렸어요. 예. 요거를 이제 사진을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면 영상의 대표적인 그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미리 보기 연습이니까 이게 지금 연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습한 거니까 요즘 사진 중에서 뭐 요거 식당에서 밥 먹은 사진을 올린다든지 이거로 대표 사진을 올려도 돼요. 이걸 올려도 되고 유튜브로 올릴 때는 약간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삥 소리 났죠? 끝났다는 얘기죠. 삥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완성된 영상이 요건데 요거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요. 아까 그 미리 보기 창에서 본 거랑 달리 어우 큼지막하게 보이죠? 깔끔해요. 근사하죠. 음악까지 들어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 크게 보니까 좋네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요 앞에 있는 식당이에요. 식당에 6,000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먹는 이제 점심 뷔페인데 그런 거를 이제 올려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도 다 이제 해서 올려놨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도 있고,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까하고 다르게 좀 큼지막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영상을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도 올리는 연습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한번 해봐야죠. 뭐 본격적으로. 잠깐만요.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영상에 필요한 소스 같은 거를 잘 구해 보세요. 배경음악 같은 거, 효과음 같은 게 있어야 될지, 자막 넣는 거, 타이틀 만드는 건 아까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직 오버랩은 아까 겹치기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은 설명 안 드렸어요.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공부하시려면은 이제 다음 기 10월 달에 하는 게 SNS, 블로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배우는 거고요. 매년 1월 달에 영상 편집 수업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참여하시면은 이 영상 편집하는 거를 3개월 내내 꾸준히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돼요. 이 강의 끝나고 나서 다음에는 무슨 강의 하실까요? 자, 여기에 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강좌라고 있는데 강좌. 예. 초기화면에 강좌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10월 달부터 실행할 이제 강좌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금 오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고요. 오후에는 SNS 활동, 블로그 활용하는 걸 배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활용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요 자리에 우리 영상 편집하는 거, 아까 베가스 했던 거 있죠? 그거를 세밀하게 공부하는 걸 해볼 거예요. 예. 지금은 아직 수강 신청이 안 뜨니까 수강 신청이 안 뜨거든요. 이게 수강 신청이 언제 뜨는 거냐면 115기 교육생이 이 10월 1일부터 하는데 9월 3일날 접수 들어가네요. 9월 3일날. 예. 강의는 10월 6일부터 하는 건가요? 아, 우리 수업이요? 그쵸. 10월 6일이 첫 번째 일요일이니까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블로그 활용과 SNS 마케팅. 예. 수업 내용은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구글, 블로그,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걸 배우는 겁니다. 할 게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죠? 예. 여기다가 왜 이런 걸 넣어놨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마케팅 팀을 확보하는 식으로. 여기다 요것도 참 이쁘게 안 넣었네. 예. 그 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야 뭐 오전에 똑같이 계속 하는 거니까는 여러 필요하시면 또 들으시고요. 여기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거 있으니까는 또 이거를 작성을 하셔야 시간이 없어 강의 못 들으면은 유튜브 동영상 거기 가서 공방에 와서 공부하시면 되죠. 이 공부방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